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2026년 병오년에 대박나는 띠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대박나는 띠에 당첨되신 띠분들은 뱀띠분들입니다. 우리 뱀띠분들 굉장히 몇 년 동안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12띠가 있지요. 12띠 중에서 우리 뱀띠분들의 이 성향, 운의 흐름이 그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뱀띠분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운의 흐름? 글쎄요. 이 운을 잡는다? 내가 성공을 한 뒤에 운이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뱀띠분들 중에서 이렇게 운이 좋았다? 운이 좋더라?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뱀띠분들의 운의 흐름이, 성향이 과히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드디어 2026년 병오년에는 이 때를 만난 거죠. 우리 뱀띠분들 정말 열심히 달리셔야 돼요. 이 병오년의 의미처럼, 병오년이 뭐예요? 붉은 말이잖아요. 붉은 말이라는 거는 굉장한 강한 의미를 나타내죠. 붉은색은 빨강색이잖아요. 불달에는 거는 그만큼 빨강색, 정열적이고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붉은 말처럼 강한 한 해가 되겠다 이거죠. 기운이 강하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상승되는 기운이 높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6년 병오년에 열심히 달리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2026년 병오년은요, 준비된 자에게만 성공을 줄 수가 있어요. 절대로 게으른 사람에게는 병오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그렇지만 올해는 특히나 2026년 병오년은 더욱더 그런 한 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병오년에 우리 뱀띠분들이 정말 대박을 터트려야 되는 때가 오셨는데요. 몇 년 동안 힘드셨어도 그만큼 준비되신 분들, 준비를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끈기로 하셨던 분들이 터트리는 한 해가 되겠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말 터트렸으면 좋겠습니다. 뱀띠분들 응원합니다. 2026년 병오년은 뱀띠분들에게 성공과 주의가 공존합니다. 이 성공과 주의는 반대 성향이 있지요. 성공을 하느냐, 주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되실 거고, 안 되시는 분들은 바닥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한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운의 흐름, 이 해운년에 운의 흐름이라는 거는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발복을 할 수 있는 기운이 더 강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셔서 우리 뱀띠분들 성공하시고 대박 나시기를 정말 간절히 응원합니다. 이 뱀띠분들은요, 추진력과 열정이 상승은 하지만 이 과열, 또 너무 추진을 해서 너무 열정이 높다 보면 과열된다 하죠. 열이 너무 과해요. 그러면 또 구설수가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성공을 하는데 꼭 성공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할 때 그냥 뭐든지 잘 되는 게 아니라 뭐를 할 때 항상 뭐가 주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거를 항상 같이 생각을 하셔라 이거예요. 그 주의가 꼭 필요해서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나 올해 좋다고 그랬는데 뭔가 내 맘대로 한번 해볼까?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라. 어렵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2026년 병오년의 이 불기운은 범띠분들에게 명예, 그리고 성과, 그리고 열정의 상승 기운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불의 작용은요, 불이 세면 너무 활활 타잖아요. 어느 정도 이 불의 기운이 있으면 따뜻한데 너무 과잉을 하면은 그것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과잉으로 인해서 구설, 시비, 과로,
뭐 관계 마찰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공 뒤에는 주의가 필요하고 항상 뭘 함에 있어서 그거에 따르는 부작용을 항상 유념하셔라 생각하셔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자기 조절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막 그거에 과열돼서 앞뒤 안 보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절이 필요하다. 내 안에서의 조절, 어떤 일의 추진을 하면서의 어떤 조절을 잘 하셔라.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뱀띠분들은 항상 돌다리를 두들겨서 가듯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이 그렇게 크게 막 팍 오는 그런 띠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운의 흐름이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을 하시는 띠분들 중에 한 띠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주의력이 필요해요. 뭘 함에 있어서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돌다리 두들기듯이 이렇게 항상 되돌아보고 뭔가 또 한번 짚어보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6년 병오년의 뱀띠분들은요, 이 사업 확장 그리고 프로젝트 리드, 승진 이런 기회가 많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디에서나 두각을 나타내겠다. 몇 년 동안 승진이 안 됐어도 갑자기 2026년 병오년에 승진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될 듯 말 듯 하다가도 2026년 병오년에는 사업이 뭔가 이루어지겠다 이거죠. 다시 오픈을 하든 확장을 하든 뭔가가 생기겠다 이거죠. 그런 일들이 추진이 되겠다. 이렇게 일이 성사가 돼서 발맞춰 나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약이나 투자 시에는 조건 확인 이렇게 돌다리 두들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건 확인이나 신중함이 필요로 합니다. 그냥 덥석덥석 해서는 안 되겠다. 또 1965년 62세가 되시는 을사생 뱀띠분들과 1977년 50세가 되시는 정사생 뱀띠분들은요. 성과는 굉장히 크게 올 걸로 보여져요. 근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감정 관리를 좀 중요시해라.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나를 이렇게 끌어잡아 당기거나 나와 뭔가 이렇게 치열하게 라이벌 관계에 있다면 그런 뭔가 감정 관리를 잘 하셔라. 욱하는 성격으로 뭔가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를 수가 있거든요. 불의 해인 만큼 병오년은 뜨거운 해예요. 그래서 뜨거운 적토마라는 거죠. 붉은 말, 힘이 강해요. 그래서 막 욱할 수도 있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를 수가 있어요. 팍팍 뭐가 이렇게 일도 팍팍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감정 관리도 조절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되겠다. 뭐든지 잘만 되지는 않으니까 반드시 그 주의가 필요하겠다 했잖아요. 따라오는 뭔가 부수적인 요건들을 잘 재정립하셔라.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뱀띠분들. 우리 뱀띠분들은요. 이 자녀 진로 그리고 부모 부양 그리고 배우자와의 이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가족 내에서 책임이 커질 수도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정도 좀 돌봐라 이거죠. 밖으로만 도시면 안 되겠어요. 너무 바쁘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자녀를 소홀히 하거나 부모를 소홀히 해서 밖으로만 도시면 그게 반드시 나에게 다시 마이너스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집안도 잘 건사하시면서 열심히 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는요, 우리 1953년 74세가 되시는 개사생 뱀띠분들이 이 형제, 배우자 등과의 이 갈등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모임이나 가족의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좀 의견이 안 맞아서 말다툼을 한다든지 뭔가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라.
개사생 뱀띠니까 이제 74세가 되시면은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좀 강할 수가 있습니다. 좀 남의 말을 경청하시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나이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건강운을 한번 짚어볼 건데요. 우리 뱀띠분들은 대체적으로 심혈관, 그리고 소화기 부분, 그리고 수면 불균형, 스트레스성 질환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2026년 병오년에는 이런 질환들이 좀 기승을 부리겠다. 욱한다. 뭔가 화가 치밀어 오른다. 뭔가 뜨겁다. 이런 것과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심혈관, 소화기, 수면 불균형, 그리고 스트레스성 질환 이런 거에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41년 86세가 되시는 신사생 뱀띠분들은 2026년 병오년에 여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름이라는 계절이 제일 최악이 될 것 같다. 여름에 쓰러지실 수도 있겠다. 어떤 더위 아니면 탈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름을 나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다. 연세도 연세이시지만은 86세에 여름을 조심하셔라. 그래야 한 해가 스무스하게 잘 가시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1977년 50세가 되시는 정사생 뱀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항상 이렇게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두통, 편두통이나 불면장애, 내가 잠을 잘 못 이루든지 생각이 많아서 못 이루든지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머리가 아파서 못 이루든지 불면장애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6년 병오년에 우리 뱀띠분들이요. 3월, 6월, 9월, 3, 6, 9월이에요. 3, 6, 9월에는 운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 시기로 보여져요.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 3, 6, 9월에 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이제 결정을 하실 수도 있고 도전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럴 도전이나 결정의 적기이다. 좋은 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7, 8월 달, 7, 8월은 과열과 피로 누적이 조금 우려됩니다. 휴식하고 정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7, 8월 달에 너무 이 뜨거운 해운년이에요. 이 병오년이 굉장히 뜨거운 해운년이에요. 열이 많아요. 이렇게 불의 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여름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이거죠. 더군다나 우리 뱀띠분들에게는 7, 8월이 좀 최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여름을 조심히 잘 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뱀띠분들 2026년 병오년에 성과는 반드시 문서화로 하셔야 되겠고요. 아까 뭔가 성공이 있으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떠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가 이제 막 문서도 서류도 제대로 안 보고 막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은 거기에서 뭔가 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를 좀 조심히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거로 보여지고 숫자 같은 거, 숫자가 뭐가 틀린 게 있는지 어떤 증명하는 게 뭔가 틀린 게 있는지 이런 습관이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너무 큰 욕심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균형을 맞춰서 어떤 절제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6년 병오년의 핵심 키워드예요. 우리 뱀띠분들이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대운의 흐름이 들어왔지만 다른 띠 분들보다도 대운이 들었지만 좀 조심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같이 따라온다. 이게 포인트니까요. 제가 강조를 계속 드립니다. 주의를 하셔야 될 문제예요. 그것만 좀 잘 지켜준다면 2026년 병오년에 우리 뱀띠분들이 정말 대박 행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2026년 병오년에 대박나는 뱀띠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짚어봤고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운의 흐름을 참고를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점사를 보셔야 됩니다. 타고난 연월일시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조상이 다르고 배우자가 다르고 자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운은
언제나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해 한 해도 다르고 하루하루도 다르잖아요. 그만큼 운의 흐름이 이렇게 달라질 때 어떤 운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잘 아셔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인 운의 흐름을 참고를 하시라는 점에서 짚어드린 거니까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뱀띠분들 대박 행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짚어드렸고, 정말 승승장구하시는 뱀띠분들 응원합니다. 또 다음에는 다른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를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성향 먼저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원숭이띠 분들 대체적으로 재주가 많으시죠? 원숭이의 재주, 그죠? 재주꾼이 많으시고 끼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끼를 활용을 잘 하셔야 원숭이띠 분들은 성공을 하시는데요. 이렇듯 임기응변에도 강하시고 재치가 많더라. 이 원숭이띠 분들이 참 임기응변. 그래서 영업직도 잘하시고 사람 상대도 잘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원숭이띠 분들이요, 이렇게 총명하시고 또 오지랖이 넓으시죠? 그래서 좀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낄 때 안 낄 때를 좀 잘 가리셔야 되는데, 너무 오지랖이 넓고 또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좋기 때문에 약해서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요, 이렇게 불교와 인연자가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 어떤 조상대우나 이렇게 대우를 하시면서 풀어가시면서 불교의 연을 짓고 이 조상의 연을 짓고 이렇게 인연자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렇게 사셔야 잘 사시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이 원숭이띠 분들은 말 그대로 재주와 재치, 끼가 많기 때문에 팔방미인이 많으세요. 이 팔방미인은 뭐냐면 좋을 때는 좋은데 참 고생은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원숭이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러세요. 너무 이것저것 재주가 많다 보니까 내가 이거 뭔가 한 우물을 파도 될까 말까인데 너무 재주가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재주는 많다 이거죠. 재능은 있다 이거죠. 근데 뭔가에 한 가지에 성공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이것도 조금 하다가 저것도 조금 하다가 이것도 조금 잘 되고 저것도 조금 잘 되고, 근데 뭔가 하나를 크게 이루는 거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셔야 성공을 하십니다. 근데 노력을 그렇게 해도요, 고생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오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우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 원숭이띠 분들은요, 초년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수성가형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이죠. 이분들이 56세 가을부터 사실은 운이 들으셨어요. 근데 이 운이라는 게 희한하게 나가는 삼재에 드셨다는 거죠. 이분들이 55세, 56세, 57세의 삼재에 해당이 되셨는데, 이 삼재에 나가는 삼재, 57세에 나가는 삼재에 운이 들으셨다 이거죠. 근데 이 나가는 삼재, 57세에 나가는 삼재에 들어온 성주 대운이라는 10년 대운이 56세 가을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엎치락 뒤치락 좀 어렵죠. 55, 56, 57세에 삼재를 겪으셨다 이거죠. 근데 그 삼재에 나가는 삼재, 끝나는 삼재, 57세에 대운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대운이 56세 가을부터 치고 들어왔어요. 그쵸? 이게 좋고 나쁨이 막 얽히고 설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나쁜 건 티가 나도 좋은 건 티가 잘 안 나죠. 여러분들, 나쁠 때는 참 그 티가 잘 나요. 그죠? 뭐가 하나 잘못되거나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되는 일들은 참 티가 잘 납니다.
근데 내가 뭐 잘 되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뭔가 발전해 이런 거 잘 몰라요. 그죠? 나중에 잘 된 다음에는 알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엎치락 뒤치락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55세. 그래서 이분들이 참 어렵게 요 몇 년을 지나셨습니다. 이 상반기에 이분들이 되면서 이제 삼재바람은 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내가 삼재가 발목을 잡고 있는 듯이 뭔가 이렇게 풀려나가는 게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삼재가 딱 끝났으면 딱 해결이 돼서 뭔가 확 터져야 되고 뭔가 확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뜨뜻미지근했다 이거죠. 이게 언제 좋은지 언제 나쁜지를 잘 알아야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은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모르잖아요. 내가 못 느끼죠. 운이 오는 건가? 운이 나가는 건가? 지금 뭔가 나쁜 게 나를 치는 건가? 아니면 다 간 건가? 알 수가 없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점사를 보셔야 되고 정확하게 진단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들으신 거예요. 이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삼재팔란 끝나면서 좋아질 듯 했지만 뭔가 발목을 잡다가 이제 조금 좋아지는 시기가 이제 온 거예요. 이때가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죠.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59세까지 좋아질 거거든요. 이 운을 살려가야 될 거거든요. 이 운을 살려야 내가 59를 잘 살려야지만이 이 운으로 갖고 또 몇 년 산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런 때가 매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이 대운을 못 받으신 분들 혹은 대운을 받으셨어도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어떤 운을 어떻게 받았냐 이거예요. 다들 운을 받았대요. 근데 어떤 거 받으셨어요?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적어도 어떤 운을 내가 받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운에 따라서 행해지는 게 모두 틀려지기 때문에 어떤 걸 어떻게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새로운 운이 들어오고 내가 좋게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운을 잘 살려야 된다 이거죠. 제가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하고 인연자가 참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점도 많다 이거죠. 꼭 하나를 놓치고 가요. 그죠? 그리고 뭔가 재치 있고 끼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뭔가 끝을 못 보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끝까지 하지를 못해요. 뭔가 정성을 들여도 하다가 말고, 그죠? 뭔가 해도 하다 말고, 뭔가 그런 게 성향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좀 끝을 맺어야 성공을 하고, 죽도록 노력을 해야 될까 말까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끼만으로 되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정말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럴 때일수록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 운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다가 말고 가다가 끊어지고 이거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 60이에요. 그죠? 중요한 때인 거예요.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이제 젊었을 때 1년과 많이 다릅니다. 그때 1년보다 지금 1년은 뭐 젊었을 때 한 10년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죠. 내가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온 운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운이 들어올 때는 변화가 많이 생겨요. 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사람도 운이 되고 직장도 운이 되고 어떤 이사도 운이 되고 그죠? 내가 뭐 돈만 버는 게 운이 될 수는 없잖아요. 건강도 누군가에게는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 변동의 운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다른 직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직장에서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운이거든요. 좋은 것만 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을 잘 발복시키고 다스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운이 들어오셨을 때는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움직이게끔 되더라고요. 방구석에 가만히 있다가도 운이 들어오면 뭔가 들썩들썩해요. 그리고 뭔가 하고 싶어져요. 지금까지 용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용기도 생겨요. 그리고 막 사람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붙어요. 귀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운이 들어오면 뭔가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 자세부터 주위 환경부터 뭔가가 달라집니다. 그걸 잘 알아채셔야 됩니다. 그쵸? 그 운을 알아채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게 조금 센스가 좀 강하시더라고요. 잘 알아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도 이 시점에서는 잘 알아채셔서 정말 발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인수가 들어오시겠어요. 귀인수가 들어오셔서 근데 이제 그 귀인을 잘 가리셔야 돼요. 옥석을 가리듯이 이 사람이 나에게 귀인으로 올 건지 내 뒤통수를 치러 온 사람인지 좀 잘 보는 눈을 잘 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 변동도 많으시겠어요. 하다못해 내가 직장의 이동이 없으면 어떤 사업의 이동이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이사라도 하겠다 이거죠. 이사수라도 들어온다. 그거는 좋은 이사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셔도 좋다. 하지만 이사를 하실 때에는 터를 반드시 짚어보고 가셔라. 터의 기운도 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도 운이기 때문에 이런 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가리셔야 되는데 인덕이 없으셔서 이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배신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운이 들어왔는데 배신당했어. 운이 들어왔는데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어.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그걸 잘 가리셔야 된다 이거예요. 잘 가리시는 게 관건입니다.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누가 들어올지는 몰라요. 그렇게 100점짜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잘 가리는 눈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올해는 사업의 확장, 동업 할 때 이제 특히 사람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사기나 투자 이런 손실을 좀 막으셨으면 좋겠다.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분들은 삼재 때 굉장히 힘드시다가 삼재가 끝날 무렵에 조금 좋아질만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좋아지지 않다가 이제서 조금 운이 발복하는 운이 이제 슬금슬금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운을 좀 발복을 시키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짚히는 게 뭐냐면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좀 과부팔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호래비 팔자, 남자는 호래비 사주, 여자는 과부 사주, 뭐 이런 말씀 있죠. 그런 고신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어나신 자체의 그런 사주에 그렇게 조금 배우자 운이 약하세요. 그죠? 근데 배우자 운이 약할 때에는 어떤 방편을 또 쓰는 방법도 있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걸 좀 미리 막아서 뭐 살풀이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이 나이 때에 이런 또 운이 작용을 할 때에는 사람이 나가는 것도 운이고 들어오는 것도 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운이라는 거는 나쁜 것도 운이고 좋은 것도 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의 작용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다가 이혼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그쵸? 이혼이 될 수도 있어. 괜한 걸로 싸우다가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헤어지게 만드는 것도 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지금 혼자이신 분들 아니면 뭐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혼인이 성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의 작용이 사람에 나가고 들어오는 걸로도 있겠다. 인연자로도 작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제가 매일매일 응원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렇게 운이 되는 거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는 운을 잘 발복하시는 것도 현명하신 방법이니까요. 무당이 하는 말이라고 헛들어 듣지 마시고 운을 잘 발복시켜서, 지금까지 많이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이제 이렇게 살 날이 올 때에는 또 이렇게 내가 운을 내 걸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 만에 지금 들어온 운이잖아요. 삼재가 끝나면서, 시작되고 끝나면서 지금 거의 3, 4년, 4, 5년 만에 들어온 운입니다. 이 소중한 운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받으셔서 운을 발복시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